팬 여러분, 9구도 단통으로 때릴 수 있어야 경마 이길 때 크게 이깁니다. 앞으로 신성과 함께 가봅시다. 화이팅! 최고의 혈통 전문가 박남규만이 볼 수 있는 색다르고 다양한 혈통과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마 어렵습니다. 하지만 끊을 수 없다면 저 김태훈이 최대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성입니다. 자, 오늘은 2016년도 5월 8일 일요경마 준비되어 있고, 역시 박남규 위원 그리고 김태훈 기자 두 분 강신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역시 기본말들이네요. 네. 일요일에 좀 나아질까 했더니 토요일보다 좀 더하죠? 예, 다 느낌 있어요. 자, 오늘은 이제 박 의원께서는 첫 경주하고 마지막 경주가 또 승부수를 또 정했고요. 김태형 기자가 2경주 7경주 승부입니다. 저는 또 4경주 10경주 암돌이다 갈게요. 오늘은 특히 또 삼복승 좀 관심을 좀 더 비중이 좀 둬야 되니까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좀 참고해 주시면서 바로 한번 진행해 드릴게요. 자, 1경주입니다. 박남규 의원의 오전장 첫 번째 추천 경주 국산 육군의 1000m 별정이고요. 이번 경주는 자, 배당판 인기도는 7번의 매니베트를 중심으로 이번에 유비 커터스와 뭐 5번 우주 최강, 또 6번의 크로스점 골고루 나와 있는데 뭐 7번 자체도 지금 뭐 강만 아닙니다만 세개 좀 잡히는 있어요.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이제 1경주 역시 뭐 충만은 없는 경주입니다. 7번만 매니베트란 마필은 제가 직전 경주 UCC 추천 경주도 큰 배당은 아니었지만 주력 한방 적중했던 마필에서 아는데 그때 당시도 그 늦바람 건필강자한테 간신히 버텼습니다. 이번 경주 선행 자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믿을 수 있는 마필은 아니고 나머지 마필도 다 확실한 마필은 없는데 그나마 배당을 조금 노리고 싶은 마필은 10번만 모닝만부, 20번만 모닝만부가 되겠습니다. 실전을 거치면서 조금씩 3착, 4착 나아지는 걸음이고 이번 경주를 대비해서 조교 패턴이랑 훈련 자체가 최근 들어서 가장 잘 됐습니다. 어느 정도 경주 자체에서 효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10번만 모닝만부가 최근 들어서 가장 훈련을 잘했기 때문에 저는 10번만 모닝만부가 복변의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남규 의원의 추천에 비한 한번 들어봐야죠. 예, 일단 뭐 이번 경주도 전력이 노출이 안 된 마필이 좀 몇 개 있기 때문에 경주 자체는 혼전입니다. 강축도 없는 그런 레이스고 인기만은 존재합니다만 뭐 믿음도는 사실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역시 변수를 노리고 가야 되는 그런 레이스고 역시 컨디션이 좋아진 마필을 뭐 강력한 머리로 노리고 가면서 요거는 어떤 주력은 어쨌든 간에 인기마에서 옥석을 잘 가져서 주력 맞고는 한 방으로 가는 승부 경주 추천율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아까도 이제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7년 매니베트도 지난번 경주에서는 어찌 입상이 되었습니다만 물론 자체도 기본마라서 그렇죠. 이번 경주도 뭐 인기마일 뿐이지 능력은 아닙니다. 그래서 당연히 복병만 독관에 맞는 것 같고요. 그 중심에 또 박남규의 추천 승부 한번 배당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기대를 좀 해주시고요. 자, 이어지는 이경주입니다. 김태형 기자 노리는 게임이네요. 국산 육군의 1200 결정으로 나와 있고, 자, 6번의 스타 어헤드 중심으로 4번의 레드우드와 7번의 봉화로켓이 좀 팔리는 국면인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인기마 접전 경기라고 봐야죠. 큰 이벤트 일어날 수 있는 레이스는 아니고 뭐 출전 두수도 읽어도 단순한 그런 느낌인데 저는 7번 봉화로켓이 가장 재밌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힘은 좀 늦게 차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데뷔전과 지난번 경기를 비교해보면 지난번 경기는 걸음이 굉장히 살아 들어오는 그런 인상을 남겼던 그런 마필이고 레이지 흐름도 빠르지 않고 봉화로켓이 이번 경주는 뭐 선위권 내지 뭐 마음 먹으면 깊적인 산행까지도 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선에서 전개를 하는 봉화로켓이 입상권에는 가장 근접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경주 뭐 7마필이 출전하고 뭐 능력도 약간의 우열은 드러난 그런 경주입니다. 얼마나 마권을 압축하느냐. 되는 마필들이 전부 다 상태나 여건 자체는 괜찮긴 하지만 제가 노리는 마필은 컨디션 변화가 확 왔습니다. 그동안 좀 실전 거치면서 좀 부진했던 그런 마필이지만 최근 들어서 가장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 편성도 해보면 합니다. 저는 이번 경주 복승식 한 방과 삼복식 두 방, 뭐 적중에는 큰 무리가 없을 때 보여지기 때문에 중배당 정도를 한 방 때려보고 그 삼복승식을 같이 엮인다면은 적중에는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경주 잡았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뭐 주력으로 딱 적중이 되면 좀 짭짤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복승식 한 방 일단 주력이기 때문에 그거 적중되면 일단 짭짤하고. 그러니까 뭐 이런 레이스는 뭐 분산에 의미는 많이 좀 떨어집니다. 어디에다가 힘을 실어줄 것인가. 김태형 기자도 추천이기 때문에 많이 기대 부탁드리고요.
자, 3경주 들어갈게요. 국산 육군의 1300 별쟁으로 나와 있고 이번 이제 3경주는 1번의 검진 중심으로 6번의 골드 패션과 4번의 베스트 탄생이 잡히는데 자, 박영께서는요? 강추는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 검진이란 마필이 지난번에 이제 인기 1위로 팔렸고 입상을 차지했지만 걸음의 요령은 없었고 사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지난번 검진이 컨디션은 그래서 썩 좋지 못했어요. 꼭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에서 입상한 마필이 그 다음 경주 때는 오히려 또 능력 발휘가 좀 안 되는 그런 맛도 있기 때문에 강추는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저는 4번 베스트 탄생이 일단 기술적인 선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밌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아직까지도 뭐 모래에 대한 정도 안 된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선행을 가는 조건이라면 뭐 모래를 안 맞을 가능성이 없죠. 그렇다면 뭐 베스트 탄생 2편승에 오는 거고 3번 황금사냥이란 마필도 지난번에 좀 기복을 보이면서 아쉬움을 남겼지만 뭐 상승세의 조절의 기수에 1.5kg의 부담 중량이 빠졌어요. 역시 이번 경주도 역시 지난번에는 너무 바닥권에 있었지만 이번 경주는 선입권 내서 전개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황금사냥도 상당히 재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도 선행은 4번 베스트 탄생 봐야 될까요? 그렇다고 봐야 되죠. 그 과정이 좀 빠르죠. 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주 3경주 뭐 기복형 신마들 간의 접전 경주인데 저는 인기마지만 1번만 검진을 인정하겠습니다. 실전 거치면서 계속해서 조교 패턴의 변화를 주다가 직전 경주 레이스도 잘 풀렸고 나름 잘 뛰었습니다. 이번 경주 편성도 워낙 약하고 게이트도 괜찮기 때문에 1번만 검진을 인정을 하고 후차권은 2번, 3번, 4번 정도에서 고르는 경주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변수는 단번이야 또 이게 만만치 않은 게임인데 일단 선행에는 4번의 베스트 탄생 추입에 1번의 금진으로 좀 좁혀지는 게임 같아요. 참고해 주시고 자 이어지는 4경주 난전이죠. 바로 신승훈의 오늘 첫 번째 추천으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국산 5군의 핸디캡으로 치러지는데 이게 선행말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막판에 추임마 한 마리가 어부지리로 날라오면서 중배당 가능성이 저는 높은 게임을 보기 때문에 그런 각도에서 보신다면 오히려 좀 쏠쏠한 에이스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근데 배당판 인기도는 3번의 용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12번의 에마 비상이라든지 2번의 세라몬드 잡히는 편인데 용충도 이거 뭐 선행 못 가는 조건이라면 장난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용천 같은 경우가 이제 1월달에 조성곤 기자랑 호흡을 맞추면서 이제 선의권에서 한번 입상을 차지했기 때문에 그 어떤 이번 경우 선행 못 가도 가능하다 뭐 그런 맛은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게 또 맹점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 3월달에는 승우전이었기 때문에 조성곤 기수가 그 선행에 대한 욕심이 없었어요. 따라서 그냥 이렇게 따라가면서 거름도 늘려보고 그런 조건이었는데 지난번에 선행을 가려고 했죠 문세영 기수가. 그렇지만 선행을 못 가면서 완전히 바닥권의 성적이기 때문에 용총도 초반에 어떤 전개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뭐 강추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선행마들이 워낙 많아요. 따라서 저는 뭐 신성 위원이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뷰 취입이 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번 경주가. 따라서 저는 4분만 나나가 1000m에서는 역시 추입이 되는 그런 마필이고 지난번에 홀랜드 기수랑 호흡을 맞추면서 상당히 탄력적인 걸음을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저는 뭐 4번만 나나가 다시 한번 추입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때도 살짝 나날 추천을 해가지고 봤는데 저도 놀랐어요. 네. 이 정도 그냥 몰랐거든요. 참고해 주시고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주 4경주 저도 어버지리성 추임마들한테 막판 기회 걸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앞선이 많아도 너무나 많습니다. 2번 세라몬드, 3번마 용총도 나가려고 할 테고 5번 아워캣, 여기 뭐 10번, 11번, 12번 앞선에 자멸을 한다면은 일단 저는 어부지리성 추입이 바로 8번마 미라클 엔젤로 봅니다. 최근 두 차례 열심히 타고 그 정도 걸음이지만 의외로 올라오는 끝걸음은 괜찮았습니다. 초반에 정정의 기수가 얼마나 자리를 잡느냐 52.5라는 부담도 괜찮고 경주 흐름도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8번만 미라클 엔젤이 복평으로 재밌다라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렇게 이제 뭐 노리나필은 뭐 선행을 나가면 무조건 덜미가 잡혀있던 그런 과거 전력이 있고 오히려 뭐 따라갔을 때 성적이 좋은데 왜 자꾸 이마필 억지로 선행을 가려는지 참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선행을 가고 싶어도 못 가는 편성이기 때문에 자동 추입이다 이렇게 느낌이 오기 때문에 뭐 상당히 또 재미있는 승부 될 것 같아요. 또 최근에 기세도 올랐고 부중 조건도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한번 재미있는 전반 승부 기대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5경주 국산 5군의 1200 핸디캡이고요. 이번 경주는 3번의 저국의 등불을 중심으로 이제 6번의 금곡성, 특히 8번의 강남굴
잡히는 편인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저는 뭐 이번 경기는 좀 능력의 의리 좀 드러나지 않았나 싶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국의 등불과 강남굴이 좀 앞서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강남굴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뭐 택도 없이 정말 심하게 반응이 벌었죠. 그래서 마이더스 로드의 2강 4서 4.2회라는 황금 배당이 나왔는데 그게 다인 그런 맛들이에요. 그렇지만 이번 경주는 뭐 지난번 경주보다는 편이 훨씬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번보다도 좀 더 수월하게 선행을 갈 수 있다는 조건이기 때문에 인정을 하고 싶고 뭐 조국의 등불도 역시 선의권에서 가능한 마필이죠. 지난번에 너무 바닥권에서 있었던 그런 마필인데 선의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3번, 8번 막권이 기본 막권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저는 이번 이제 5경주 충만은 없는 경주를 보고 배팅에서 노릴 가치가 있는 마필은 6번마 금곡성으로 봅니다. 뭐 3번 조국의 등불도 선행 갔을 때 능력 좀 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강남굴도 최근 상당히 좋은 컨디션에서 매번 다 열심히 타고 졌고 부담도 늘었기 때문에 3번, 8번보다는 저는 6번마 금곡성이 마체가 좀 작다, 왜소하다는 그런 단점은 있지만 직전 경주 1번 게이트에서 레이스가 잘 풀렸지만 막판 올라오는 걸음 자체가 확실히 늘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부담도 줄었고 선의권 전개도 가능하고 6번마 금곡성이 이번 경주 배팅에서는 축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하여튼 뭐 앞선의 세 마리 3번, 8번, 6번 세 마리가 인기권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역시 뭐 복병은 뭐 취입마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취입 가능한 마필은 참고로 5번의 해피 포에버 그리고 10번의 수입 이천 두 마리 배당말로 일단 조심스럽게 접근해드리겠습니다. 참고만 해주시고요. 자, 6경주 보시죠. 국산 5번에 1300 핸디캡으로 나와 있고 이번에 6경주는 이번에 당찬역을 중심으로 배당을 돌아갑니다. 11번의 야오 미라클이라든지 3번의 슈퍼엔젤이 또 그 뒤를 따르고 있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전반적으로 혼전이죠. 뭐 인기마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 높은 레이스는 아닙니다. 인기마와 비인기마의 필의 경기가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변수는 상당히 많은 레이스고 일본 합작품이 10주 공백에도 불구하고 문승현 교수가 기사를 하고 있어요. 뭐 조교까지 담당하면서 속된 말로 칼로를 갈고 나왔기 때문에 편성이 강하지 않다는 의미에서는 합작품도 가능하고 저는 뭐 7번 플라이 울페도 지난번에 이제 고배당을 터뜨렸던 마필인데 막판에 올라올 때 걸음이 완벽하게 자력으로 올라왔다는 점에서는 뭐 7번 플라이 볼페의 추입이 다시 한번 먹힐 가능성도 열려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이 박영께서는 어지간하면 다이스 댄서 잡아다 줄 아는데 말이 없긴 없나 봅니다. 네, 없죠.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주 6경주 역시 뭐 충만은 없습니다. 이번마 당찬 여거리 최근 뛰었던 걸음이 약간 나아 보이긴 하지만 장담할 수 있는 그런 마필 아니고 저 역시 이번 경주 최근 들어서 가장 변화를 많이 보이시는 마필은 1번마 합작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 마필이 발주가 조금 불안하고 직전 경주는 추임력 자체도 안 나왔습니다. 1700이라는 거리 때문인지 막판 걸음도 안 났는데 자 이번 경주는 10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데 장구 자체를 싹 다 해제시켰고 혀까지 먹고 여기다가 문세영 기수까지 기승시켰습니다. 장구 변화와 혀 먹는 이런 그 세세한 변화를 준 게 실전에서 어느 정도 경주력에 영향을 끼칠지 모르겠지만 변화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점에서 1번마 합작품이 배팅에서는 노릴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넉발에도 문제 없을까요? 일단 줄어든 거리 봐서 예전에는 요 1400까지는 추임력이 괜찮기 때문에 나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일단 지난번 1700은 뭐 넉발하니까 진짜 답이 없었고 이번엔 좀 거리가 좀 짧아진 집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 역시 그래서 뭐 복병과 두 마리는 두 번 다 추임말을 언급해 주시는 것 같아요. 7번의 플라이 불패, 1번의 합작품 두 마리 좀 체크해 주시고요. 자, 7경주 김태형이 오늘 두 번째 추천드리는 게임입니다. 혼합사고는 1400 핸디캡으로 나와 있고요. 자, 이번 경주는 그 8번의 그 황금천하 중심으로 배당을 돌아가는데요. 뭐 1번은 이제 쾌속 파워라든지 2번의 인수제, 또 10번의 토탈 워커까지 골고루 잡히는데 이것도 뭐 만만한 게임 아니에요. 저는 인기만 접수된 경기라고 봅니다. 큰 이변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레이스는 아니고 어쨌든 8번 황금천하가 단독 선행의 찬스를 다시 한번 맞았죠. 지난번 선행을 가서 30에 머물렀지만 지난번보다도 훨씬 더 수월하게 이번 경주는 선행을 해놓기 때문에 인정이 되고 일본 쾌속 파워도 좀 기복을 보이는 단점은 있어요. 그렇지만 이번 경주가 1번 게이트라면 선행권에서 전개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앞서는 8번 1번으로 봅니다. 따라서 추입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이번 경주는. 따라서 저는 8번 1번을 기본 막권으로 보고 싶은 그런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사실 쾌속 파워는 지난번 전개는 좀 납득이 안 돼요. 너무 바닥에 있었죠. 우리도 그렇게 바닥에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옥순 기수. 자, 그건 그렇고 자 김태현 기자의 추천 경주입니다. 자 이번 주 7경주는
삼복순식 막군을 노리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인기마들이 좀 부담 중량이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기마 중에서 어떤 마필이 진짜 옥석이냐 한 마리 가려드리겠고, 또 제가 노리는 복병 마필은 지금 실전을 거치면서 걸음은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도 직전 경주보다 걸음이 더 좋아졌고요. 편성 자체의 부담 중량 그리고 상태, 의지 모두 확인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입상을 장담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3차까지는 상당히 재밌습니다. 배당도 괜찮고요. 금화필과 제가 아는 충만 없고 삼복순식 막군으로 들어가는 스무차 경주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황금치 나는 독땡 찬스를 맞이했다는 거 참 강점 있는 것 같고, 나머지 말들도 과신할 수 없기 때문에 또 김태형 기자 노리는 복병 한 마리 중심으로 또 삼복승부는 좀 중배당 내지는 또 고배당까지도 가는 것 같아요. 많은 기대되고요. 8경주 국산사군의 1300 핸디캡입니다. 이번 주 8경주는 일단 6번에 빙고스타 중심으로 5번에 동해창가 그리고 1번에 매직퀸이 강신을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선행마들이 좀 있죠. 앞쪽 2번 시가이스, 3번 도전 꽂고 동해창가 빙고스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 경기는 취입이 쉽지 않은 레이스로 봅니다. 따라서 5번 동해창가와 빙고스타가 어쨌든 선행선의권에서 버텨낼 가능성이 높지 않냐. 기본 능력이 다른 마필보다 일단 압도하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저는 5번, 6번이 기본 막권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이제 8경주도 5번, 6번 괜찮고, 저는 그 중에서도 5번마 동해창가가 좀 더 안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직전 경주 승군전에서 전개가 약간 꼬였음에도 불구하고 막판 근성 있는 걸음 아쉽게 지긴 했지만 3차가 됐고요. 지금 상태 좋습니다. 선행을 가든 따라가든 모든 여건 자체 그리고 앞으로 보여줄 능력 자체가 가장 좋은 마필인 만큼 저는 5번마 동해창가를 놓고 후차권을 고르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번에 시가에이스는 완전히 각지를 주행습성을 변경시킨 겁니다. 그렇죠. 바꾸고 있다고 봐요. 이번에도 재결한테 선행 안 가겠습니다 하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고 이번에도 그럼 그러면 2월 14일에도 그때 선행 안 간다 얘기했고 이번에도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거의 앞서는 5번에 동해창가나 6번에 빙고스다겠네요. 그렇죠. 둘 다는 선행권 정리도 가능하더라고요. 가능하죠. 굳이 안 싸운다 봐야겠네요. 특히 지난번 빙고스타는 초반에 너무 무리했죠. 굳이 따라가도 되는데 정말 속된 말로 윤영민 모처럼 괜찮은 말 하나. 탓하고 정말 이빨 승부를 저는 굉장히 무리를 해서 저렇게 타면은 쓸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우승을 거머쥐는 모습 봤을 때는 빙고스타는 거리 확 늘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실수하면 이제 뺏기는 거예요, 말. 실수가. 지난번에 거의 기승하는 것은 실수를 했어요. 실수를 했는데도. 근데 오버했죠. 네, 오버했죠. 오버했는데도 모습 거머쥐는 모습을 봤을 때는 따라가도 되고 선행 가도 되거나 무조건 될 것 같아요. 열심히 타겠네요. 네. 5번, 6번 두 마리가 또 어쩔 수가 없네요. 없을 수가 없어요. 인증을 하시고 주력은 인기마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주 국산 상관의 1700 핸디캡인데 이번 주 구경주는 4번에 이제 블루가디언 중심으로 4번에 라크윙과 1번에 이제 벨리스타가 좀 잡히는 편인데요. 어떻게 될까요? 사실 관심만은 일본 벨리스타입니다. 최근에 두 차례 레이스를 통해서 좀 아쉬움을 남겼고 특히 지난번에는 좀 졸전을 펼쳤는데 지난번에는 사실 컨디션이 그렇게 예전과 비교했을 때 좀 좋지는 못했던 그런 마필이에요. 따라서 이번 경기는 컨디션도 많이 회복이 됐고 또 일본 게이트고 무엇보다도 레이스 흐름도 굉장히 느려요. 블루가디언이 이끌어가는 페이스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역시 힘이 좋은 벨리스타에게 막 한 발의 기회는 충분히 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확실히 상태가 안 좋았다는 것이 벨리스타가 그런 전개를 하면 이렇게 바닥을 칠 마필이 아닌데 그렇죠. 그런 전개를 하고도 바닥을 쳤다는 것은 상태에 좀 이상이 있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있네요. 참고해 주시고. 자, 김태형 기자. 이번 주 구경주 만만한 경주 아니고요. 저도 1번마 벨리스타 재밌게 봅니다. 걸음 자체가 훨씬 더 나은 마필은 아니지만 그래도 힘 자체 꾸역꾸역 뛰는 마필이고 2차로 기수와 호흡이 잘 맞습니다. 편성 자체도 강하지 않기 때문에 1번마 벨리스타 인기마 중에서는 가장 안정적인 마필로 보여지고 저는 복부마 중에서는 7번마 푸른거탑이 재밌다고 보여집니다. 강등된 이후 첫 입상을 하고 난 다음에 생각보다는 기대보다 실망이지만 지금 컨디션 자체가 최근 들어 가장 좋습니다. 단지 늘어난 58이라는 부담 중량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이게 변수인데 상태가 지금 상당히 좋기 때문에 7번마 푸른거탑은
복병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뭐 3번 그래도 3번에 선행을 봐야겠네요. 선행이라고 하죠. 3번에 블랙 가디언이 앞선을 치고 나가고 1번에 비레스다 그 뒤를 쫓아가고 이제 참 부담 중량은 4번의 라크윙과 7번의 프랑크타 좀 분량이 불리하네요. 일단 그래서 뭐 전개상의 강점은 1번, 3번 두 마리이다. 그렇죠. 뭐 이런 전제하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서. 자, 식등주 혼합 1군의 1800 신승훈의 오늘 후반 또 최대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기를 핸디 조절이 중요해요. 9번의 클린업 조이 60kg. 클린업 조이에게 60kg, 최근에 워낙에 좀 잘 나가는 말이기 때문에 60kg을 부여했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얘한테는 부정을 더 줄 수는 없기 때문에 다른 말들의 부정 모자를 빼버리는. 그래가지고 이 클린업 조이도 저는 뭐 예상 외로 또 3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복승보다는 뭐 복승씩 봐봐야 뭐 9번 중심으로 정말 거지 같은 배달밖에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레이스는 인기만 3작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시고 신승훈은 또 3복승 승부입니다. 한번 기대해 주시면서 땡맨 배당판의 흐름은 9번을 중심으로 뭐 2번의 스페이스포드라든지 6번의 빛의 왕자, 10번의 삼정제국 골고루 잡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클린업 조이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합니다. 뭐 최근에 상세가 워낙 뚜렷한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인정이 되고 뭐 클린업 조이가 60kg를 짊어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마필들이 뭐 4.5kg, 3kg, 4kg 뭐 다 빠졌어요. 근데 그 똑같이 4kg나 3kg가 빠졌다고 해도 그 부담 중량이 빠지면서 가장 혜택을 많이 보는 마필은 10번만 삼정제국입니다. 왜냐하면 스페이스보트나 빛의 왕자 같은 경우는 입상할 때 보면 뭐 52kg를 가지고 입상을 했었던 그런 전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삼정제국은 최근에 51이라는 부담 중량을 다뤄본 적이 없는 마필이에요. 똑같이 3.5가 빠지긴 했습니다만 1월달에 뭐 스페이스보트랑 목차에 접전을 벌였던 그런 마필이고 지난번에 기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51의 부담 중량은 상대적으로 삼정제국이 가장 핸디를 유리하게 받았다 보여집니다. 따라서 뭐 저는 9번, 10번이 기본 막권이 나려 보여집니다. 특히 3년제국은 그동안에 발주에 문제가 상당히 많았는데 네, 많았죠. 최근에 스타트 굉장히 좋던데요. 좋았죠. 예. 그 점도 좀 가사를 해야 될 약간 느낌도 있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저도 9번마 클린업 조이는 인정합니다. 뭐 현재 과천법 최강마로서 뭐 부담이 늘든 상대가 어떻든 거리가 어떻든 9번마 클린업 조이를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후차권에서 저는 6번마 빛의 왕자를 재밌게 봅니다. 요마필이 직전 경주 컨디션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상당히 안쪽에 잘 타고 기대보다 실망이었는데, 자, 그러자 지금 장구를 차 한 대를 씌웠습니다. 요마필은 차 한 대에 대해서 민감한 영역이 있기 때문에 차 한 대를 다 씌웠고, 여기에 문세영 기수가 아닌 페로비치를 기승시켰고, 여건 자체가 빛의 왕자도 상당히 좋아졌기 때문에 저는 9번 놓고 6번만 빛의 왕자가 무조건 유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어쨌든 뭐 9번 중심으로 당연히 복승식 배당판 보시면은 참 답답하실 거예요. 그래서 복승식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3복승 가야 적중과 배당 두 마리를 토끼를 잡는 게임이다. 신승훈의 3복승 승부 중요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 11경주 또 박랑교연의 추천 경기입니다. 혼합이군의 1200. 최근에 또 박 의원께서는 또 그 마지막 경기 승부를 해가지고 굉장히 또 좋은 결과 나오지 않습니까? 이번 경기도 기대해 주시고요. 일단 3번의 베스트 하이 중심으로 이 배당판의 인기도는 돌아갑니다. 여기 이제 9번의 쾌속질풍, 8번의 장산지향이 잡히는데, 제 김태형 기자. 이번 경주도 초반이 상당히 박실박실합니다. 앞선이 어떻게 펼쳐지느냐. 앞선이 전부 다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상당히 까다로운 경주고요. 그래도 인기마지만 3번만 베스트 하이가 직전 경주 의외로 막판 투입력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번 경주 52.5에 정리 자체 선행 안 가도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기 때문에 3번만 베스트 하이가 인기마중에서는 좀 낮고요. 복비마중에서는 저는 4번만 베스트 9, 같은 베스트 시즌인데 요마필이 8주간의 공백기가 있지만 지금 상태 여러 괜찮습니다. 예전엔 선행마였지만 지금 박질 자체를 바꾸다가 삐지고 한데 지금 상태가 직전보다는 확실히 좋아졌기 때문에 4번만 베스트 9까지 저는 같은 베스트 시리즈 3번, 4번 막권이 나름 메리트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박랑교의 추천의 편이죠. 이번 경기 역시 엄청난 혼전 경주죠. 앞선이 굉장히 지저분한 레이스고 일단 이번 경주는 포인트는 역시 1200이라는 단거리 경기입니다. 제가 노리고 있는 복병은 최근에 보여준 게 아무것도 없는 마필이에요. 따라서 인기도에서는 정말 많이 밀려 있는데 제가 1200을 나올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마필인데 정말 모처럼 1200도 편성이 좀 들들한 정말 해볼 만한 그런 1200이 나왔고 거기다 컨디션
까지 지금 상승이 돼 있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저는 뭐 금화피를 강력한 대가리를 놓고 철저히 고배당을 노려가는 마지막 승부 경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3연의 베이스 타이도 못 뺐거든요. 못 믿죠. 지난번에 참고 갔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올라오는 빛을 보여준 거지. 앞선에서 오버하면 뭐 선행을 간다는 보장도 없고 저는 뭐 베이스 타이는 주력 막고는 없습니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거리에서 강점이 있는 취임 한마피를 막권의 중심에 세운다면은 정말 이것도 상당히 좋은 배당으로 갈 수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마지막 빵당위원회 추천 승부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자,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오늘 편성 전반적으로 올 초 편성 기록만에 있어서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부디 이제 진중하고 또 멋진 선택으로 부디 이번 주 인류 경마 근승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중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저희들은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